자, 퀄컴의 2025회계 연도 최신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오늘 이걸 가지고 투자자분들이라면 꼭 아셔야 할 핵심만 쏙쏙 뽑아서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이번 보고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랄까, 성장 사업은 정말 잘 나가고 있는데 동시에 아주 큰 법적 문제랑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먹구름이 껴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궁금한 건 이거죠. 퀄컴의 이 다각화 전략, 과연 이 큰 파도를 넘어설 수 있을까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실적이랑 재무 상태부터 까보고요. 그 다음엔 퀄컴이 가진 강점과 약점은 뭔지 짚어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이 모든 걸 종합해서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그 전망까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순서로 넘어가서 2025 회계연도 실적부터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과연 퀄컴 장사는 잘했을까요? 숫자로 직접 확인해 보시죠. 와, 숫자 보세요. 443억 달러. 2025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총 매출인데요. 우리 돈으로 하면 거의 60조 원이에요. 어마어마하죠. 이게 그냥 큰 숫자가 아니라 작년보다 무려 14%나 성장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성장세가 아주 강력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좋은 흐름이 연말까지 쭉 이어졌습니다. 4분기 매출만 봐도 11억 달러를 기록했거든요. 작년 같은 기간이랑 비교해도 아주 탄탄하게 성장을 이어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좀 더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진짜 재미있는 이야기는 바로 이 QCT, 그러니까 칩 사업 부문에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핸드셋, 스마트폰 칩이 매출의 대부분이긴 해요. 그런데 이제는 차량용 반도체랑 사물 인터넷, IoT 사업이 각각 40억 달러, 66억 달러 매출을 내면서 와, 이건 정말 무시 못할 성장 동력이 된 거죠.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맨날 오르락 내리락 하는 스마트폰 시장 하나만 바라보지 않겠다는 퀄컴의 핵심 전략이 먹히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두 사업부를 비교해보면 차이가 확 드러납니다. 칩사업 QCT는 방금 말씀드린 차량용이랑 IoT 덕분에 16%나 컸어요. 반면에 특허로 돈 버는 라이센스 사업 QTL은 그냥 작년이랑 똑같았어요. 제자리 걸음이었던 거죠. 자, 이걸 보면 퀄컴의 미래 성장 동력이 어디서 나올지 아주 명확하게 보이지 않으세요? 그런데 여기서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매출은 이렇게 늘었는데 왜 순이익은 45%나 뚝 떨어졌을까? 이상하잖아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새로운 세법이 적용되면서 무려 57억 달러라는 일회성 세금을 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장사를 못해서 이익이 줄어든 게 절대 아니라는 거. 딱 한 번 나간 특별 비용 때문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매출이 성장하고 있다는 건 확실히 봤습니다. 그럼 이 성장을 뒷받침해줄 회사 체력은 어떨까요? 퀄컴의 재무 상태 얼마나 탄탄한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재무 상태표를 간단히 보면요. 바로 갚아야 할 빚, 그러니까 유동부채보다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 유동자산이 2배 이상 많습니다. 이건 뭐 단기적으로 돈 문제 생길 일은 거의 없다는 아주 좋은 신호죠. 다만 장기적으로 갚아야 할 빚은 조금 늘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체크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진짜 주목해야 할 숫자는 바로 이겁니다. 140억 달러. 이게 뭐냐면 퀄컴이 1년 동안 순수하게 사업만으로 벌어들인 현금이에요, 현금. 우리 돈으로 19조 원입니다. 진짜 엄청나죠? 이게 바로 퀄컴의 비즈니스 모델이 얼마나 강력한 현금 공장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번 돈은 다 어디에 썼을까요? 일단 88억 달러어치 자기 회사 주식을 사들이고 38억 달러는 주주들한테 배당금으로 나눠줬습니다. 주주들한테도 확실히 보답을 한 거죠. 그러면서도 미래를 위한 투자, R&D에 90억 달러, 설비 투자에 12억 달러를 쏟아 부었습니다. 버는 만큼 주주들한테도 돌려주고 미래 먹거리에도 확실히 투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돈을 잘 벌고 재무도 탄탄할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퀄컴만이 가진 강력한 경쟁력, 이른바 경제적 해자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걸 한번 파헤쳐 보죠. 퀄컴의 혁신 엔진, 그러니까 돈 버는 공식은 크게 세 가지로 돌아갑니다. 첫째는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3G, 4G, 5G 통신 기술에 대한 수십 년 묵은 핵심 특허들이죠. 이게 단단한 기반이 되어주고요. 둘째,
미래를 위한 투자. 작년에만 90억 달러 넘게 쏟아부으면서 6G랑 온디바이스 AI 기술에서 앞서 나가고 있어요. 마지막 셋째는 스냅드래곤이라는 브랜드를 이제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자동차랑 IoT까지 성공적으로 확장시킨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맞물려 돌아가면서 엄청난 시너지를 내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좋은 이야기만 한 것 같네요. 하지만 동전에는 양면이 있죠. 투자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치명적인 리스크는 과연 뭘까요? 이제부터는 좀 불편한 진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퀄컴 스스로가 이런 위험이 있다고 밝힌 내용들입니다. 첫째, 애플, 삼성, 샤오미, 딱 이 몇몇 회사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점. 둘째, 반도체 산업 자체가 경기를 엄청나게 탄다는 거. 셋째, 요즘 가장 큰 문제죠.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공급망과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아주 골치 아픈 법적 문제들입니다. 특히 이 지정학적 리스크는 숫자로 보면 정말 아찔합니다. 퀄컴 전체 매출의 46%, 거의 절반이 중국에서 나와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만약에 미국이랑 중국 관계가 지금보다 더 나빠지면 퀄컴 실적에 얼마나 큰 폭탄이 떨어질지 상상조차 하기 힘든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큰 골칫거리가 바로 암과의 법적 분쟁이죠. 타임라인을 보시면 퀄컴이 1심에서 이겨서 이제 끝났나 싶었는데 암이 바로 항소를 해버렸습니다. 전쟁이 끝나지 않은 거죠. 이 소송 결과에 따라서 퀄컴의 차세대 PC칩 사업의 운명이 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 정말 아직 안심할 단계가 아닙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나온 조각들을 한번 맞춰볼 시간입니다. 엄청난 성장성과 현금 창출 능력, 그리고 동시에 존재하는 치명적인 리스크들. 이 모든 걸 고려했을 때 퀄컴의 미래, 과연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투자자분들을 위한 마지막 정리,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건 퀄컴이 직접 내놓은 다음 분기, 그러니까 2026년 1분기 성적표 예상치입니다. 앞으로의 방향을 엿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데이터죠. 매출은 118억에서 126억 달러 사이를 예상하고 있고요. 칩 사업이랑 라이센스 사업 모두 탄탄한 실적을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 단기적인 전망은 꽤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네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퀄컴의 성장 엔진이 스마트폰을 넘어서 다각화되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암과의 끝나지 않은 법적 전쟁, 그리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중국 리스크라는 시한폭탄도 함께 안고 있죠. 자,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퀄컴의 주가에는 이 엄청난 성장 잠재력이 더 많이 반영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이 살얼음판 같은 리스크가 더 많이 반영되어 있을까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여러분의 투자 결정을 좌우하게 될 겁니다.